옛날 랜섬웨어 특 제로데이 취약점 연구. 자, 이거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연구. 1년을 연구해. 취약점 찾아. 나만 알고 있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제로데이를 찾아. 시스템을 뚫어. 침투해. 그래가지고 훗. 여기엔 이제 나밖에 없군. 엔터. 뜨르륵 랜섬웨어 성공. 요렇게 이제 랜섬웨어를 걸었다면, 자, 요즘 랜섬웨어는 어떻게 걸리냐? 이겁니다. Please 제 악성 코드 좀 실행해 주시겠어요? 랜섬웨어 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죠. 예스24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SGI 서울 보증도 있었습니다. SGI는 건나라는 조직의 랜섬웨어로 밝혀졌었죠. 이 그룹은 특히나 더 유명했어요.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이중갈취로 유명했습니다.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고 협박하는 것 플러스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전에 무조건 가져갔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유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당시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그래, 랜섬웨어 잘 해결됐고 너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은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 얘네니까. 건나는 데이터를 가져가.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했다면 데이터를 분명 가져갔을 텐데 이 SGI 서울 보증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데이터도 적지 않았을 텐데 과연 유출이 되었을까라는 게 이제 의문이었고 그 당시에 SGI 서울 보증의 조사 결과로는 유출 흔적은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로그가 없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랜섬웨어를 걸고 갔겠죠. 제가 요즘 랜섬웨어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건나가 자기들 다크웹 사이트에 올렸어요. 새로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개런티 인슈어런스. SGI네. 이거 건나 조직의 웹사이트인데 이 건나 웹사이트 다크웹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에 13테라가 저장이 되어 있대요. 와우.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압축된 DB가 13테라예요. 자, 그냥 13테라도 야, 이거 정말 아찔한데 압축된 파일이 13테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무섭죠, 이제. 야, 이게 뭐로 압축을 했는데 13테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압축을 풀면 최소한 13테라 이상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자. 만약에 글자 데이터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최근에 모 통신사에서 몇 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기가 단위였습니다. 기가바이트였거든요. 왜냐면 텍스트가 기가바이트면 정말 많은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미지 파일, 뭐 PDF 파일 이런 게 있을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13타라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의 동영상이 여기에 뭐 주로 들어가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 떨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 We have huge amount of database.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큰 DB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할 직원은 충분히 없어. 일단 데이터는 진짜 많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려면 이게 어떤 데이터고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카테고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가 우리가 감당하기에도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일지 거짓일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워낙 뭐 다크웹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건나라는 조직은 그래도 다크웹에서 나름의 신뢰를 쌓아온 범죄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우리 유출한다 라고 하면 진짜 유출해요. 요 사이트 가보면 요 아래에 다른 털렸던 기업들이 DB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분류가 되면 업로드를 할지 그냥 전체 공개를 할지 아니면 다크웹에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지수인데 실제라면 지금 이거는 비상 상황은 맞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뜨니까 지금 이 사건이 나오니까
바로 SGI에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현재까지 랜섬웨어 해커 조직이 대용량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고객 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렇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유출된 정황이 없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대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건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 여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 자, 하지만 제가 모 통신사에서 교훈을 한번 배웠었죠. 이 두 조직이 모두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모두 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해피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로그가 없다면요, 이 둘 모두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얘네는 유출한 게 맞고 우리는 유출된 정황을 확인할 수가 없어. 로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둘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무튼 지금 뭐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게 맞긴 하겠죠. 개인적으로 얘네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면 이건 진짜 그 5월달에 있었던 통신사 해킹 그거 뺨 부대칩니다. 만약에 진짜 사실이었고 이 데이터가 진짜였다. 그러면 진짜 아마 역대급 혼란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요즘 MG 랜섬웨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랜섬웨어 이야기를 살짝만 해볼까요?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의 파일들을 암호화시켜, 그러니까 못 쓰게 만든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인질인 거죠. 그래서 야, 지금 내가 네 컴퓨터 다 망쳐놨거든? 내가 열쇠가 있는데 이거 돈 주면 내가 이거 풀어줄게. 이게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근데 이 랜섬웨어는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 길어요. 꽤 오랜 과거에서부터 나왔던 기법인데 옛날에는 이 랜섬웨어가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옛날 해커들, 라떼는 해커들은 이거 재미없어해. 이게 뭐야? 그냥 컴퓨터 파일 암호화하고 그 땡인데 옛날 해커들은 뭘 더 좋아했냐면 컴퓨터 화면에다가 피카츄 띄우기. 클릭했는데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랑 왼쪽 클릭 바꾸기. 자, 요런 것들, 요런 트릭들, 요런 장난들을 좋아했지 막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습니다. 옛날 해커들은요, 다들 그런 이제 재미 요소들이 좀 강했죠. 시대가 발전하면서에 따라서 해커들도 이제는 낭만보다는 낭만? No. 나는 돈이 더 좋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돈을 위해서 해킹을 하기 시작하면서 랜섬웨어가 빵 뜨게 된 겁니다. 왜냐면 랜섬웨어는 아주 확실했거든요. 돈 내놔. 그러면 내가 그거 풀어줄게. 확실하죠. 수입이 가장 확실하니까 해커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 기법입니다. 악성 코드고요. 자, 근데 이 랜섬웨어에 날개를 달아준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자, 이제 이 랜섬웨어를 뿌리면 되겠구나 라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원래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계좌번호를 적어줘야 돼. 자, 그런데 금융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각종 제재들이 나오면서 이 금융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현금을 캐시를 빼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암호화폐를 받는 거는 암호화폐 주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누구나 여기로 돈을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주소 하나 만들어 놓고 랜섬웨어에다가 넣고 그걸 뿌려. 그리고 돈을 달라고 전화하면서 애걸복걸 안 해도 돼. 랜섬웨어 쭉 뿌리고 잠자. 며칠 자고 일어나서 이 암호화폐 주소를 딱 열어보면 돈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랜섬웨어랑 조합이 쿵짝이 너무 잘 맞는 요소야.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내 지갑에 돈이 쌓이는 이 매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랜섬웨어의 대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했던 워너크라이 사태도 일어났었죠. 랜섬웨어 대시대가 열리면서 랜섬웨어 유명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랜섬웨어 전문 업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면 랜섬웨어가 핫해지니까 전문가들, 전문 그룹, 랜섬웨어만 다루는 애들이 막 뜨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유명했던 뭐 락빗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정말 유명한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명 조직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요, 또 여기에 적응을 합니다. 야, 인간은 적응의 동물 맞다. 확실히 맞다. 왜냐? 랜섬웨어는 예전에 엄청 많았을 때 사람들이 다 이 해커 조직에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야, 랜섬웨어 요새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백업을 합니다. 자, 이 랜섬웨어의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백업본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키를 가지고 안 있어도, 키가 없어도 그냥 백업을 가지고 복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요새는 이중화라든가 백업을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랜섬웨어가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백업은 이제 기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해커들은 속상하죠. 그래서 랜섬웨어가 진화를 합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이제 배를 굶겠다. 그래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랜섬웨어만 안 겁니다. 암호화만 안 거려. 여기다가 플러스 데이터 강탈. 자, 그러면 이제 작전을 바꾸는 거야.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중 강탈이라고 합니다. 바로 암호화도 하면서 암호화하기 전에 데이터를 싹 다 긁어갑니다. 자, 그러면 야, 니네 암호화 했는데 내가 열쇠 가지고 있거든? 복구할 거면 돈 내놔. 근데 백업이 있대. 아, 그래? 너는 백업이 있었어? 그럼 백업은 니네 알아서 하고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거든? 이거 데이터 돈 주면 유출 안 할게. 자, 이겁니다. 자, 근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크웹에 팔아. 자,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 가능합니다. 랜섬으로 협박 수익 가능. 그쵸? 두 번째, 데이터 유출하겠다. 협박 수입 가능. 그것도 아니면은 다크웹에 데이터 판매 수입 가능. 자, 그러면 이로써 완벽해집니다. 어쨌든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중 강탈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랜섬웨어가 막 발전을 하다가 이제 또 여기에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또 적응을 하느냐? 어차피 협상을 해도 얘네 다크웹에서 데이터를 팔더라. 야, 얘네들 해커들 못 믿겠더라. 해커들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해커들에게 신뢰가 있었겠냐마는 그 다크웹에서 신뢰를 찾는 게 참 아이러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조직들이 협상을 아무리 해봐도 돈을 다 줘도 얘네들이 결국 지들 뒷배로 이 데이터를 다크웹에서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어차피 돈을 줘도 팔 거 주지 말자. 그러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판매해서 수입을 벌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얘네한테 데이터 돈을 더 뜯어낼까? 자, 랜섬웨어가 세 번째 진화를 합니다. 아까까지는 이중 갈취였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한 번 더 갈취를 할까? 여기에서 디도스를 여기다가 끼워 팝니다. 그래서 데이터 랜섬웨어 협박 플러스 데이터 유출 협박 그것도 안 먹히면은 그제서야 디도스를 겁니다. 디도스를 걸고 야, 니네 인터넷도 안 될 텐데 그리고 데이터 유출도 이제 곧 할 건데 야, 깔끔하게 돈만 주면 니네 디도스도 없지 데이터 유출도 없지 데이터도 복구되지 얼마나 좋냐. 야, 우리도 행복하지 니네도 행복하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네가 돈을 주는 거야. 이렇게 삼중 협박으로 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사람들이 디도스 가지고 흔들리겠어요? 디도스는 이미 예전에 막았었는데 그래서 랜섬웨어의 최종 최종 버전이 다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자, 여기서 한 번 더 뜯어내보자. 뭐로 또 이제 갈취를 하지? 자, 지금까지는 3중 갈취였어요. 여기서 또 뭘 하나 덜 끼워 넣지? 오케이. 이거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즘 랜섬웨어는요, 4중 갈취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랜섬웨어 협박 플러스 데이터 유출 협박 플러스 디도스 플러스 자, 이제는 고객사 협박입니다. 자, 뭐냐면 데이터를 추출하면은 거기에 그 조직, 그 회사가 연결되어 있는 고객사들 있죠. 그 고객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따르릉 해서 야, 니네 지금 누구랑 거래하고 있잖아. 거기가 지금 우리한테 데이터를 털렸거든. 근데 여기에 니네 정보도 있어. 근데 걔네가 우리랑 협상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혹시 니네가 잘 말해가지고 좀 우리랑 좋은 협상을 하게 이끌어내줄 수 없겠니? 라면서 고객사랑 연락을 해. 플러스 직원들에게 연락합니다. 야, 지금 니네 회사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져갔거든? 자, 근데 여기에 네 정보도 있다. 자, 근데 회사가 지금 우리랑 협상을 안 하려고 해. 이거 이제 곧 유출할 건데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 랜섬웨어의 근황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사중갈취로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줄 때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랜섬웨어 절대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랜섬웨어가 도대체 어떻게 걸릴까?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랜섬웨어는 이랬습니다. 옛날 랜섬웨어 특 제로데이 취약점 연구. 자, 이거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연구. 1년을 연구해. 취약점 찾아. 나만 알고 있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제로데이를 찾아. 시스템을 뚫어. 침투해. 그래가지고 훗. 여기엔 이제 나밖에 없군. 엔터. 드르륵 랜섬웨어 성공. 요렇게 이제 랜섬웨어를 걸었다면 자, 요즘 랜섬웨어는 어떻게 걸리냐? 이겁니다. Please 제 악성 코드 좀 실행해 주시겠어요? 전화하면 돼. 진짜로 전화해가지고 저 지금 방금 제가 메일 보냈는데 그 프로그램 좀 실행하시면 돼요. 네. 이러면 실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속입니다. 옛날에는 제로데이를 찾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게 조금 합리적인 시간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취약점을 찾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반 범죄자들은 그 시간을 인내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취약점을 찾아서 해킹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가는 거죠.